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6월 2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5월달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행복의 시작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마 전문가만 지금 한 15년 하는 것 같아요. 한 15년 동안 하는데, 모든 역사는 세월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듯이, 제가 잘하고 못한 거는 당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좀 오래 하신 분들은 1, 2, 3, 4월 달에 강타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몰랐거든요. 당시에는 잘했는지. 그런데 이 5월달 경마를 하면서 느낀 게, 1, 2, 3, 4월달이 참 나에게는 잘하는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잘 될 때는 곧 닥칠 잘 못 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됐을 때 안 될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한다고 해더라도 참 그게 참 엄청난 파도로 몰려온다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문가 딴에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쯤 되면은 또 어느 순간부터 경마가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했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못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겠습니까? 그런데 잘할 때도 있었으니까 버텨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 자신이 어찌됐든 못했지만은 그래도 슬기롭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안 한 거는 제 팬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안 되는데 못 받았다고 광고를 해요. 제가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은, 물론 사람이 한두 명 더 올 수는 있지만, 제 팬은 제가 지키는 거고, 제가 안 되면 안 되는 표시를 좀 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광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광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제 팬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6월 달에는 이제 이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하지 않고 꾸준하게, 경마는 꾸준하게 열심히 또 해왔는데, 이런 슬럼프가 왔기 때문에 닥쳐야 될 것이라면 일찍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하반기가 이제 7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딱 한 달 못한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남은 1년을 12달로 계산해서 한 달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11달을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 번정가에 했다고 그러고, 한 2-3달 번정가에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8달 이겼다고 그러면 1년 동산 잘 친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행운 자체도 강타의 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6월달 첫째 주 경마, 첫 단추를 잘 깨야만,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주 첫 단추를 한번 멋진 대승으로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경주에서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에서는 공격적인 배팅 전략을 갖고 자, 배당을 한번 멋지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는 14시 30분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인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되고 금요 경마만 이제 앞으로 동절기 전까지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된다는 점. 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첫 경주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으로 외치며 제주교차 4경주부터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그 금요 경마는 제주교차에 모바일이 빠졌어요. 모바일이 빠지고 토요 경마에는 이제 모바일이 기존대로 끼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모바일이 빠진 건 잘 된 것 같아. 나 피곤했어요. 자, 그래서 빠진 거는 아주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제가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고 제가 이제 추천 경주를 이 모바일 그 UCC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 추천 경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합지가 안 나와 있는 인기 순위가 안 나와 있는 가운데 선정을 한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경주인데 그 경주에서 배당이 안 나오면 저는 앞으로 이제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는 웬만하면은 안 할 생각이에요. 웬만하면 안 할 생각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주교차 4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긍정면이 선행가고 10번 태왕수가 선입 내지는 추입 전개를 펼치는데 대가리는 10번 태왕수다. 빠지면 2번 긍정면이 빠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마에 있어서 보이는 인기만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능력을 2번하고 10번하고 해가지고 뒷방을 때리면서 10번이 빠질 수 있는 것도 경마이긴 한데 정석대로 본다면 2번보다는 10번이 센 말이에요. 제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10을 대가리로 놓고 2가 빠질 수도 있다. 왜? 어느 정도 그 연대가 좀 성립이 되는, 연대라기보다는 그 조합 불성립이라는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2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를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0번 태왕수는 강력한 대가리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를 자르고 가는 그런 경주고 반대로 10번 태왕수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여기서 7번 요격효 같은 마피는 배당마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일단 3번 끝판 터보라는 마필. 누가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3번 끝판 터보가 팔릴지 안 팔릴지, 팔리기야 팔리겠지만 강대가리로 팔릴지 아니면 뭐로 팔릴지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사실상 4번 알렉토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4번 알렉토가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여기 10번 리멤버 캡틴이 또 선입 내지는 또 선행도 갈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의 중심은 3번 끝판 터보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자, 중체격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480다마짜리 475kg니까 480다마짜리 마필에 비카의 자마이고 순말입니다. 자, 비카의 자매들은 사실상 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아주 순발력이 빼어난 마필은 아니고요. 종반 탄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 자체가 빠르면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1200 경주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3번 끝판 터보가 초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나름 잠재력은 상당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 끝판 터보 지난번 데뷔전 때 나름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번엔 총력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앞선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자, 3번 끝판 터보가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런데다 이 공백이 없잖아요. 공백이 없기 때문에
골맞기는 약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3번 급한 터보를 놓고 때리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승부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준베이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저는 성격이 이 승부처를 하나 잡으면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승부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든 3개든 4개든 붙이는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되면, 경마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은 그냥 깨빵을 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그걸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제주경마 준메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2번 한라공원하고 6번 한금분단이 강력하게 대끼리를 형성하는 경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끼리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니까 당연히 2번, 6번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2번, 6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월달 제주경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 1000m 이내의 경주에서는 선행선입형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 6번, 2번이 너무 보이는 추임마들인데 이런 마필들을 5월달 내내 추천을 드려봤더니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동반 입상에 실패를 하더라. 그 이유는 앞선에 있는 선행선입형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 경주를 5월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2번, 6번의 동반 입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1번 맑은 가난 정도가 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6번 한국문단은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2번, 6번의 저배당 조합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제3의 복병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2번, 6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때리는 준메이 승부처다. 고로 중배당 이상은 기본이고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 멋진 대박 준메이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박살 해가지고 부산 1경주하고 제주교차 5경주에서 깔끔하게 접촉을 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전용 미숙의 신마와 현고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7번 에이스의 성분입니다. 야,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관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산을 물론 김영관 마방이 잘하는 거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부산 경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건 19조 김영관 마방이 기여한 분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똥말이든 좋은 말이든 간에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입상을 시키는데 뭐가 잘못했느냐. 부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19조 김영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니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 곁다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라 그럴까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 19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죽기 살기로 만들고 그만큼 또 애정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딴 마방의 이 조교사나 조교보나 관리사가 30의 힘을 기울인다면 19조 김영관 마방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의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입상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능력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마방이 19조가 승부가 걸렸다고 안 가는 건 뭐냐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랑개를 내리고 시작하는 경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 7번 에이스의 선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영남 마방이 9번 월드코리안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또 11번 선샤인 볼트가 또 유병국 마방에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10만북이에요. 그러니까 일전 치는 것도 10만인 거 마찬가지니까 10만북이라고 그러는데 7번 에이스의 선물이 490다만짜리 암말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선취인연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싸가지는 싹 보여준 거거든. 근데 이런 마필을 갖고서 사실 9번하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말들인데 얘네들한테 진다는 거는 권승주 조교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방 관계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조교했어? 이성재가 직조했네. 그럼 이성재가 문제가 있는 거야. 관리사하고 이성재가 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니까 조교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 친구들한테 책임 추궁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사실 김영감 마방이나 유연명이가 잘 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좀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잡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재미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7번 에이스에서 대가리 봅니다. 강력한 대가리 보고 9번과 11번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번 쌍바킨이라는 나는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선혜경 인기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능력상 우위가 분명해 보이고 또 이번에도 게이트의 이점과 더불어 선행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라 자 1번 쌍바퀴는 한 바퀴는 1순할 가능성이 높다. 자 3번 백록천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 3번 막건 같은 거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누가 팔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경주인데 대가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거 칸을 뽑아드렸냐면 8번 화려한 태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 자체를 안데레아 기수가 만들어 놓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영권 조교사가 승부를 한다 안 한다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안드레아가 말을 잘 타진 않잖아요. 말을 잘 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이 입상의 정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승부 의지만 보여준다면 8번 화려한 태양은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놓고 때려도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2조 마방 자체도 그 인기마에 대한 승부가 그렇게 높은 마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기수 자체도 그렇고 이래저래 혼탁한 경주라는 점에서 그게 조금 불안하지 총력 승부를 한다면 8번 화려한 태양은 강력하게 들이대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단통 자체도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인 만큼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알토란 같은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자 이번 부산 3경주의 키포인트이자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7개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는 제가 분석을 딱 하면서 딱 3마리구나. 앞으로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3마리 예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 마리 예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세 마리라고 하면 삼복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하고는 이제 삼복조라는 개념은 시대에 뒤처지는 이 예상 아니겠어요? 물론 복승이 모든 경마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 경마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복승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 마리를 갖고 하면 삼복조라는 의미도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단통이 존재하고 방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미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 그런데다 삼복승 단통이라는 의미도 있잖아. 그리고 또 삼쌍승 단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마리를 하게 되면 구멍수에 대한 체조 구멍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보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대가리에 전부 다 단통으로 때리는 거야. 삼복승도 단통, 삼쌍승은 뭐 아직까지 모벨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모두게 단통으로 때린다면 충분한 경쟁력 있는 승식 체계가 바로 세 마리 예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7경주 자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는 딱 세 마리를 갖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4번 강명으뜸이라는 마필은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능력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의 수나 어떤 편성만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겁니다. 자 4번 강명으뜸은 4,000점 이하하고 3,000점 이하 계속적으로 4,000점 이하의 경주에서 출전을 했던 마필이 자 이번에 2,600점 이하 경주 핸디캡 경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대비 6.5kg인가요? 8.5kg 8.5kg의 부족이 늘어나긴 했어도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보면 4번 강명으뜸은 이 사이즈의 마필은 아니죠. 벌써 이제 1,400점이 벌써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4번 강명으뜸은 총력 승부만 한다면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못 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강명으뜸은 이편성에서만큼은 거의 뭐 토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면 모르지만 뭐 갈라는 의지만 보인다면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두 마리만 더 가져가서 자 작심배당 세 마리 3두 예상으로 자 멋진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억 1,000만원짜리의 6번 라이징 더비가 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 설마 9번 허리케인 베이한테 보내주고 6번 라이징 더비가 또 안 가는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진 않겠죠 설마. 그렇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신유철 마주는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거 지네들 장단치는데 1억 1,000만원짜리 마필 사줬는데 승부 안하고 지네들 사단이라고 뒷방 까고 있으면 그 말을 맡긴 마주는 뭐가 되냐고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식의 경마를 내고 그런 식의 마필 관리를 한다면 저는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기고 아이 그러려면 김영관이 어떻게 갖다 주지? 아 뭐로 핫바지 짓을 해. 난 바보예요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도 김영관 마방에다 말을 쓰시는지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승부할 겁니다. 6번 라이징 더비는 승부할 거라 믿고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자 여기서 이제 베이당마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1번이 금비단호라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면 1번 급비단호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7번 확실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아무래도 선행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는 있어도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1610m 할 때였고 이번에 이제 1400으로 거리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7번 확실성은
아직까지는 베스트로 거리 적응력을 마스터를 하지 않은 마필이니까 나유라 기수가 처음부터 너무 오버페이스로 도주성 선행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네가 넘어가지만 못하게끔 마필을 믿고 차분하게만 몰아준다면 직선에서 말아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7번 확실성을 완급 조절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거리 적응력도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선행 후에 버티는 승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차권 마필이 누구냐인데 7번 확실성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 대항마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일비천급이란 마필인데 패턴도 좋고 능력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4번 일비천급까지는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오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최대 UCC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도 강타의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운빨이 맞으려고 그러면 생각대로 그림대로 탁탁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구를 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오늘 당구 더럽게 안 맞네. 뭐 또 골프를 치다 보면 아, 오늘 진짜 골프 더럽게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안 맞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경마도 마찬가지거든. 오늘 더럽게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그린 전개나 내가 그린 마편들이 내 생각대로 띄워주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생뚱맞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진짜 요 마필이 들어오면 작심 배당까지 또 상한까지도 가능한 마필인데 다른 외적인 조건을 믿을 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마필의 능력만 믿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핫바지 짓을 하거나 기수들도 이렇게 물론 기수들도 슬럼프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건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5월달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기수도 요즘 슬럼프예요. 그런데 한번 잘 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강타하고 같이 한번 슬럼프를 극복해보자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자, 일단 추천만은 10번 아레나는 일단 추천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느린 편성 만나서 선행 가서 한 바퀴를 일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뭐 선행을 가든 안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임 정계는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아래라는 일단 밴딩권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놈의 대가리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자, 강타만의 배당만은 충만해서 부산 오경주 멋진 대박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1부 킹오브에 있습니다. 지난 부산 1부의 대상경주에서 석세스토리와 서울블릭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전을 하면서 1200에 이겨놨지만 3차로 왔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전에서도 좀 밀렸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자와의 경험이 좀 미흡했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긴 했는데 나름대로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1번 킹오브에서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행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4번 와일드본인가 5번 뭐 겨울왕국 이런 마필들을 안 보고요. 승급전원 치르는 10번 블랙사파이어는 이번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번 킹 오브 에이스를 강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11번 이 드림질주가 미세한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11번 드림질주가 조금 낫고 또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도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이번에도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저는 오히려 3번이 3점 로게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11번 드림질주와 3번 3점 로게인 두 마필은 좋게 보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충만은 확실하게 버티고 있고요. 배당마도 확실하게 버티고 있고 배팅골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도 확실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4번 허리케인 위너입니다. 마리우스 기술은 그래도 말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마방에 승부기가 있는 마필들을 자주 기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우스는 잘 타는데 안드레아는 좀 못 타는 것 같고 또 다실바는 또 간간히 또 자기 몫을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4번 허리케인 너너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고 그 능력 자체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나 4번 허리케인 러너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충만은 다소나마 보병권 마필을 축으로 놓고 인기바들을 가감하게 자른 뒤에 자, 이 배당권 마필들 2주까지도 안고 가서 자, 이번 8경주 역시도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완벽한 상황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자, 그래서 부산 8경주 멋진 대박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9경주 끝장승부처입니다. 9번 자유대로입니다. 이 마필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근간경주시 굉장히 능력을 팍팍팍 끌어내고 팍 하강한데 근간에 소폭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선 선행력이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선입 최적 전개도 가능하고 또 선행력을 조금 완급을 조절한다면 뚝심으로도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빵이 다 있는 전개상의 가장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자유대로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9번 자유대로를 놓고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10경주입니다. 8번 더 그랜드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8번 더 그랜드가 제일 센 마필이고 또 근간에 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갈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은 누구냐가 관건인데 저는 6번 모닝코리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6번 모닝코리아가 올지 또 다른 마필이 올지 딱 3마리 갖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만 갖고.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까지 강타가 준비한 예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에 시작이 된, 행복이 시작된 6월달이 시작된 만큼 첫 단추를 멋진 대성으로 깨워보겠다는 약속. 자, 이번 주 한번 꼭 지켜서 자, 6월달부터는 상큼한 또 행복한 그런 달로 만들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렛츠 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